네, 오늘은 새해에 맞게 집중 취재를 준비해봤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올해 많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각종 금융 지원 제도들도 새롭게 개편이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들,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새해 바뀌는 금융 제도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가장 이슈였던 문제가 금리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은행별 금리를 직접 비교한 뒤에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금융위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당장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이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지원 방안에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서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골라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환대출부터 신규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도 이 청년 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청년 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을 허용하는 등 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육아휴직 제도도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해부터는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책 중에는 출산 지원책들도 담겼는데요. 핵심만 살펴보게 되면은 최대 6달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되는 건데요. 기존이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돌아갔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6+6으로 확대 개편이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차차 올라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휴직을 함께 하게 된다면 이 부부는 6개월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제도 변화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집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갈아타는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해 이 소상공인들의 경우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적용할 방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적용이 될 방침인데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최대 5.5%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저금리 대환은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 왔는데요. 이를 재편해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저금리 대환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행 일시는 올해 1분기 중에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정부는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 이 과도한 연체 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이었죠.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 제정안은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를 비롯해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체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앞으로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 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 역시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연체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의 경우도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돼서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 연체 가산 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융권 채무 조정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그동안 의존을 해와서 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 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법안 통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과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최저 한세가 시행이 되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최저 한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는데요. 이 글로벌 최저 한세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 한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에 이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이 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 체계에서 지난해 합의가 성사되면서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세 내용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 이 앞으로는 그 차액분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조세 회피나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되는데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나서 마련한 만큼 세계 기업 시장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업계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들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